안녕하십니까. 1학기 기초전자실험을 맡고 있는 이상창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초전자회로 실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우리 기초전자 실험 과목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교과목 운영은 수업 방식은 2인 1조별로 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실험 전 기본적인 이론은 설명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당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학기를 마칠 때쯤 평가는 출석 20점, 실험 결과 보고서 20점, 중간 평가 30점, 기말 평가 30점 해서 총 100점으로 학기 말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실험 결과 보고서는 매주 실험한 결과를 조별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학습 목표를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우선 이제 우리가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그 기획 의도에 맞게끔 동작할 수 있는 회로 설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로가 설계가 되어지면은 그 회로 설계에 대한 기본 검증 작업을 위해서 시제품을 제작을 할 것이고, 그 시제품을 통해서 원래 기획했던 의도대로 회로가 작동하는지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 수정된 시제품을 통해서 다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겠는데, 우리가 기초전자 실험을 통해서 확보된 능력은 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검증 이런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실험 장비 활용 능력 배양의 목표를 둘 수 있고, 각종 전기전자 부품의 특성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전기전자회로 이론과 법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주의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실험 및 계측 장비의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비가 고장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용법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실험에 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220V 전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전기 안전사고가 전기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험 중에 비정상적인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제점 확인해서 그 문제점을 제거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 중인 장비에서 경고음이 발생한다든지 부품이나 장비가 파손됐을 때, 그 다음 전압 전류의 비정상적인 급격한 증가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문제점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반드시 각 실험조에 배정된 장비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장비들을 무단으로 마구잡이로 가져와서 이 장비 저 장비 사용하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사용 장비와 실험한 테이블 위에 어수선한 부분들을
주변 정리정돈을 잘 하시고 사용한 장비는 반드시 반납하고 실험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험 준비사항으로는 실험 교재의 실험 목적, 실험 이론, 실험 방법 등을 미리 이해한 후에 실험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교재에 있는 목적, 이론,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할 장비와 부품 등은 실험 시작 전에 미리 확보하고 실험할 회로의 사전 구상을 해서 실험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순서와 실험을 통해서 얻어야 할 실험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미리 사전 구상이 필요합니다. 자, 실험 시 중요사항으로는 우선 사용하는 부품의 규격이 정확한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품 배치, 결선 등은 최대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측 장비의 직류와 교류 측정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실험하는 전원이 직류가 필요한지 교류가 필요한지 그 측정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죠. 적절한 측정 범위의 선택, 이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값에 맞는 측정 범위를 계측 장비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실험은 반드시 좋은 모두가 동참해서 상호 확인, 실험 공동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팀워크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실험은 실험 결과 데이터가 이론값과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값과 여러분들의 실험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값과 너무 동떨어지면 뭔가 실험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값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고요. 실험 진행 중에 실험 결과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실험 보고서 안에 들어갈 기본적인 사항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실험 목적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각 실험을 완료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자 실험 목적을 스스로 조별로 정리해서 기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실험 교재에 기록된 실험 목적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각자 실험을 통해서 느낀 실험 목적을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 목적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실험 목적이었고 세 번째, 주요 이론은 각 실험에 있는 실험 이론을 공부한 후에 핵심적인 주요 이론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마찬가지로 그대로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각자 스스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참고 도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실험 회로도는 실험을 위해서 실제 구성한 회로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 회로도의 부품 규격은 실제 사용한 부품 규격을 기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기는 실험에 사용된 기기의 모델 번호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차는 측정이나 사용된 계기 및 사용된 특정한 기술에 관해서 차례대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동안에 무엇이 행해졌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계산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실험은 최종 결과를 얻기 전에 몇 가지 계산을 필요로 하죠. 완전히 확인된 표본 계산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복된 계산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래프는 도표에 긴 열로 표시된 데이터는 빨리 해석될 수는 없지만 그래프는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훨씬 시각적인 그림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오차가 있는 데이터점과 같은 기울기와 틀린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긴 열로 기록된 데이터를 그래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결론을 실험 보고서상에 여러분 각 조에서 내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초전자 실험 1주차 수업을 간략하게 마치고 실제 오프라인 실험에서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2주차에서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2주차 온라인 강의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